다음 슬라이드. 그 팩스 리간드 걸렸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렉트리에서 팩스하고 팩스 리간드 걸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캐스페이지 8이 활성화돼서 환자가 그건 방법이고 다음 슬라이드. 잘 아시겠지만 이건 인다이렉트 마이토콘드리아 쪽에서 팩스 8이 활성화돼서 라인이 캐스페이지 라인이 활성화돼서 순간적으로 이건 완전히 꽃봉오리처럼 돼 있다가 팡 터지는 거죠. 팡 터져갖고 금방 죽죠. 그래서 실제로 아포프토시스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아포프토시스 이루는 게 더 많습니다. 다이렉트 하는 것보다. 다이렉트에서 팩스 리간드 거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와서. 특히 여기서 관계되는 것이 BID, 이 단백질이 주된 성분을 하죠. 다시 말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퍼퓨전의 그 저기를 컨트롤 해주는 게 BID 단백인데 그 단백이 달라붙으면서 빼버리니까 쫙 빠져나오죠. 그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게 완전히 독성 물질이죠. 라이트 액션이니까. 그래서 세포가 자멸 과정은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액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세포가 죽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폭하는 거죠. 그래서 아포프토시스란 말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NK세포는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해서 저희들이 클라스가 없을 때 암세포가 자기가 면역을 암세포라는 걸 표시 안 하기 위해서 MHS 그걸 안 만들기 때문에 NK세포를 공격하고 또한 믹서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하더라도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를 치료할 때 암세포를 단독으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임상파트에서 한 3년, 한 4년 했나? 온코로지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온코로지들하고 같이 쭉 이걸 같이 했었는데, 삼성, 아산, 여기, 영동 세브란스 애들, 흉부외과 애들하고 며칠 쭉 해봤는데, 해보면서 느끼는 게, 캔서 사이즈가 크면은 전혀 레스폰스 없어요. 그래서 캔서, 우리가 보통 잘 아시겠지만 캔서 사이즈가 크면은 케모를 하고 난 뒤에 오피하죠. 그러면은 조금 더 오래 사니까. 그 이유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캔서 셀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본멜로에서는 면역 세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캔서 셀이 만들어지면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본멜로에서는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마크로페지, 덴디티 셀, 이런 T셀, 특히 T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드는데 만드는 상태일 때 우리가 그 골수 유래 억제 세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100% 매추레이션 된 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캔서 셀이 분비되는 인터루킨 10이라든지 티모그레인 팩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멜로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인매초 상태로 나옵니다. 그럼 인매초 된 상태로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가서 똑같으니까 면역이 있는 세포로 전부 다 가서 공격하려고 가요. 가는데 공격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인매초 상태니까. 다시 말해 수지성 세포 같은 경우에는 항원 제시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또 마크로페이지 같은 경우는 파고사이토시스 액션도 걸지 못합니다. 또한 T세포 같은 경우는 레귤레터리 T세포로 전부 다 넘어갑니다. 특히 헬퍼 T1 세포가 아니라 헬퍼 T2 세포로 넘어갑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면역 체계는 전부 다 암이 자기를 장악하게 됩니다. 면역 체계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때가 확장시킵니다. 그럼 확장시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죠. 그래서 그 확장시기를 깨는 방법이 뭐냐면 케모입니다.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많이 하잖아요. 레디에이션 세라피는 OP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온코로지 파트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레디에이션 세라피나 OP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 세라피만 하나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레디에이션 세라피 하고 난 다음에 꼭 케모를 합니다. 그래서 케모를 해서 지금 얘기한 지금 이런 마이크로 엠바라먼트, 그 캔서 셀 주위에 있는 마이크로 엠바라먼트를 파괴시켜야지만 저희들이 면역세포도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면역세포를 싱글로 쓰는 거는 큰 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술 막 끝났어요. 캔서 사이즈가 거의 안 보여요, 눈에. 근데 이뮤노세라피 싱글로 써도 됩니다. 추천해도 돼요. 그런데 캔서 사이즈가 캔서 잘 아시겠지만 캔서는 3mm만 되면 자기가 혈관 피딩 아트를 갖습니다.
3mm가 되면. 그러면 3mm가 되면은 우리가 캔서가 한 개 캔서가 돼서 전이가 될 때 10,000개가 떨어져서 그 중에 1개가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10,000개 중에서 1개가 자기가 혈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관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혈관을 지네들이 캔서를 갖게 되면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캔서를 했는데 전이가 됐는데 그러면 그러면 한쪽을 띄워버리면은 큰 덩어리 하나 띄면은 전이 된 거 나중에 캐모나 이쪽 레디오 세라피 하면 되잖아. 또 이뮤노 세라피 하면 되잖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캔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캔서는 자기가 커지기 위해서 전이 된 세포를 억제시키는 혈관 형성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뭐 엔도스테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을 지네들이 많이 내서 전신으로 계속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이 된 캔서들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대부분 1cm, 2cm 전이. 거의 이렇게 많이 빠른 속도로. 프라이머리 포커스보다는 굉장히 느리죠. 카시마토시, 그거 하나만, 캔서 중에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프라이머리 포커스가 더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캔서의 특징 때문에 대부분 프라이머리 포커스를 제거를 메타가 되면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하면은 정말로 재미있는 거는 하고 나잖아요. 멀티플에 있는 게 동시에 프라이머리 포커스에 있는 캔서 무게보다 더 많이 커집니다. 보통 2달 사이에. 그래서 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얘기할 때는 캐모럴하게 꼭 온코로지 파트나 레디에이션 파트가 먼저입니다. 이뮤노세라 파트는. 그 이유가 지금 얘기한 대로 골수 이런 억제 유래 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캔서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치르게 되면 이런 세포들이 전부 다 억제됩니다. 다 죽어버려요. 이게 왜? 임매초 셀이기 때문에 0셀입니다. 그래서 캐모를 하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얘네들이. 근데 걔네들이 살아있으면 면역세포가 가서 공격을 못해요. 전혀. 그래서 항상 면역세포는 온코로지 선생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온코로지나 방사선 선생님이 먼저 스케줄 잡고 다 한 뒤에 그 다음에 이뮤노세라피 파트가 이쪽에 들어가는 거지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온코로지 선생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여서 말씀드리는 것도 선생님들이 먼저 한 뒤에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저희가 우선을 해서 이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캔서는 3mm 이상 되는 거는 케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얘기냐. 혈관이 이미 갖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클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캔서는. 그래서 사이즈가 3mm면 대부분 더블 타입에 있을 때 1cm가 사람이 죽는 게 16cm 걸랑요. 네 분만 더 하면 1cm가 2cm, 2cm, 4, 8, 16이니까 16 되면 1kg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1kg 되면 캔서 때문에 죽습니다. 그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3개월마다 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 캔서는 턴오버 타임이 3개월이니까 그래서 4번이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년 반 전후에면 대부분 1cm로 진단 붙여서 가만 놔두면 1년 반이면 대부분 죽습니다. 환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좀 오래 살릴 수 있고 오래 하는 방법은 케모나 레디에이션이나 이런 치료가 들어간 다음에 잔존되어 있는 캔서셀을 죽이기 때문에 면역치료가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